내가 볼 때 우리나라 1등이야. 아 진짜? 이 형 하루에 통신사 3번 바꿨어. 와. 왜냐면 혜택이 있잖아. 통신사마다 혜택이 있잖아. 이번에 A사에서 뭐 했더니 뭐 주더라. 그래서 바꿨어. 근데 옆에 있는 후배가 형 그 B사는 뭐 줘요?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래? 바로 가서 B사로 바꿨어. 그래서 또 B사로 바꿨는데 또 누가 C사는요 거기다 뭐까지 줘요. 그래? 야 C사 바로 바꿔. 이 형은 이게 생각을 안 해. 누가 얘기를 하면 바꿀까는 보통 시간이 걸리잖아. 이 형은 그래 바로 바꿔. 형 귀찮아하지 않아? 아니야, 나 그런 거 되게 빨라. 아 되게 빨라. 야, 바꿀까가 아니라 바꿀까라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난 전화를 걸고 있어. 그리고 이 형이 종교를 자주 바꿔. 종교를.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그잖아. 누가 만났는데 종교의 자유야. 자유인데 나는 사실 나 세네 명도 있고 다 있어, 나는. 그래서 한 번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야, 일요일 날 뭐 너 특별하게 시간 괜찮니?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형수가 그러는 거야. 저녁 예배 있는데 다운 씨 같이 가요. 이렇게 된 거야. 또 갔어. 그날 교회 가서 이게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딱 숙이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 눈물 나. 나 이렇게 눈물이 막 흘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형이 툭툭 쳐. 염주 빼라, 염주 빼. 스님이 지금 염주를 내가 3개를 끼고 있지. 그리고 그 비빔밥을 먹는데 채소만 비벼 밥을 안 넣고. 그래서 영훈아, 형 이제 탄수화물 안 먹잖니? 이 야채만 비비잖니? 그래서 야채만 비비면 그렇게 몸에 좋다. 그래서 비빔 먹는 데가 형 탄수화물 없으면 근육을 갖다 써서 나중에 몸 버려요. 그래? 1초 간 거야. 그치? 바로 넣어. 난 선택도 되게 빠르고 포기도 되게 빨라. 맞아. 내가 만약에 한 6개월, 7개월 동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어.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 집사람한테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해. 여보,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까지 다 왔어. 자기한테 내가 이제 샴페인 터트릴 일만 남았다. 쭉 얘기를 해줘. 오빠, 하지 마. 그래. 나는 빠지겠다. 바로. 이 형은 그냥 바로 어쩌. 그런 것도 있어. 보통 사람은 그걸로 싸우잖아. 나는 이게 장점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논쟁을 안 벌여. 그러니까 누군가랑 고집을 안 부려. 그냥 상대방 얘기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그리고 배려심이 많으니까 그래. 말한 사람이 무안할까 봐 그래? 그럼 그걸로 바꿔줘야지. 배려가 많은 거야. 그렇지. 맞아. 사실 나는 뭐 배우를 부모님이 하지 마 그러면 네? 하고 난 안 했을 수도 있어. 오빠도 연기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응원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것도 사실 나는 뭐 배우를 하겠다, 연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 동네에 그 연기 학원이 들어왔는데 그 학원을 열심히 다녔거든. 근데 잠깐 휴가를 주고 나서 휴가 끝나고 갔더니 학원이 없어진 거야. 그때 오기가 생겨서 내가 혼자 해보겠다라는 오기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83년도에 나는 방송국을 다니면서 정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있었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사만 그냥 인사만 했어. 얼굴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감독이다 생각하고 인사를 했고 얼굴 아는 연예인들은 인사를 그냥 나가면 했고 결국에는 경비 그 반장님이 방송국 안까지 들여보내줘서 방송국 안에서 계속 인사를 했던 거야. 그때 인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덕화 형이 딱 보더니 너 연기 좋더라. 그러고 가더라고. 연기한 날 적이 드라마에서 본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도 낯익으니까 매일 보니까 내가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인 줄 알고 연기 좋더라 그러고 가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드라마의 연출부에 있었던 한 분이 나를 너 일로 와봐라. 너 맨날 보니까 너 뭐하니? 배우라고. 꿈이 뭐 연기자 지망생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 야 내일 모레 아침에 새벽에 우리 촬영 가니까 너 나와. 해서 난 그렇게 해서 전쟁 드라마를 83년도에 시작한 거야. 인민군 역할, 뭐 단역으로 시체 역할, 뭐 죽은 뭐 군인 시체, 뭐 학도국단 이런 역할로 난 데뷔를 한 거야. 그 무슨 드라마였어요? 3840 유격대. 3840 유격대. MBC잖아. MBC에서 그렇게 해서 데뷔를 그때 한 거야. 야, 오빠들 진짜 다 무에서 유를 만든 분들이구나. 그때 뭐 경연이 있어, 뭐 오디션이 있어, 뭐가 있어. 난 방송국 주변에서 계속 알바하고 뭐하고 버텨야 되니까 그러다가 오빠는 계속 개그맨이 꿈이셨고요. 개그맨이 꿈이 아니라 솔직하게는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었지. 예, 사람들이 재밌다고 자기의 꿈이 다 명확한 게 있을 땐 이상하다. 난 사실 그냥 잘 되고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었다가 코미디를 해보니까 코미디가 내 적성에 맞고 그렇지. 그럼 내가 잘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되게 판단했어. 나는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남이 웃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실력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그러면서 코미디가 된 것 같아.
너 공채 아니지? 난 공채야. 아, 얘 오빠가 공채야. SBS. 공채구나. 90년 초반에. 난 공채에서 떨어졌는데 연락이 와서 특채로 다시 또 한 거지. 오빠 그럼 공채 여기 계시고 특채 특채. 여기 계시고 우리 둘은 난 그냥 낙하산. 아, 그냥. 어느 그냥 날 쓱. 예, 어느 날 쓱. 어느 날 쓱. 대범해. 그 방송에서 처음 만났을 때 못 느꼈거든. 나랑 뭐 수홍이 형, 이윤석 어, 뭐 다 그때.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었지. 그래? 몰입을 안 하고 둘이 꽁냥꽁냥 했으니까. 정수, 수홍이, 경규형, 윤석이 여기 다 있었잖아. 그때 2주에 한 번씩 게스트가 바뀌는데 젊은 연예인들이 나왔는데 유독 경규형이 그날 야, 저 이윤미 쟤 괜찮지 않니? 그러면서 그 나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속으로 그래 나도 보니까 참 이윤미란 사람 괜찮더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뭐. 근데 이제 이윤미 씨 매니저가 나한테 이번에 드라마 들어가는데 래퍼 역할이라서 오빠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윤미 랩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글쎄 시간이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웬 저런 만나? 그래서 랩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 밖에서 만나야 되잖아. 너무 떨리게 만났지. 근데 이제 날 만나자고 한 건 이윤미가 아니라 매니저가 만나자고 했단 말이야. 근데 윤미 연락처 내가 모르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뭐 전달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직접 연락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고 우리 둘이 따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매니저가 여자였거든. 근데 그 여자 매니저가 막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자기를 안 걸치고 둘이 따로 그렇지. 연락한다고. 그럴 수 그래서 있지. 소속사에 잃는 거야. 솔직히 연락해서 만난 적이 있어. 뭐 연습도 연습이죠. 근데 매니저가 숨어서 우리 둘이 만난 걸 사진을 찍어서 소속사 사장님한테 갖다 줬어. 이렇게 둘이 연애하러 다닌다. 그 소속사는 절대 연애 금지 뭐 이런 회사인데 원래 그 전에는 그냥 사귀었던 게 연락만 아닌데, 하고 연락만 했는데 연락만 자주 했는데 나랑 연락하고 만난다고. 때문에 그래서 16억 소송을 걸었어. 물어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윤미가 그때 22살, 3살 때인데 아유, 그럼. 아무것도 모를 무섭지. 때니까 너무 무섭지. 오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변호사를 이제 찾아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윤미 씨 아버지까지 장인어른까지 제가 만나서 상의를 좀 드려야겠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정이 든 거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귀게 된 거야. 야, 역대. 대박이다. 뭘? 결혼 축하해. 결혼 그래서 그런 거야. 축하합니다. 진짜. 결혼 축하합니다. 오빠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가겠습니다. 드디어 가겠습니다. 온 국민이 축하하잖아. 그러니까 온 국민이 축하해. 축하하잖아. 정말. 아무튼 너 가정 꾸려서 너무 뭔가 나도 이제 숙제를 다 한 것 같아. 인생이 내 주변 사람 중에 이제 얘 가면 다 정리 끝나. 이제 뭔가 큰 짐덩어리 하나 내려놓는 것 같아. 그래, 뭔지 알지. 맞아. 감사하지. 그 얘기를 좀 이제 듣고 싶어요. 어떻게 진사님을 만나서 야, 그리고 나한테도 말을 안 하고 사귀냐? 와. 그냥 뭐 전부터 계속 알던 사이고 원자현이잖아. 뭐 영자 누나한테 전화하려고 예를 들어 이응지수를 누르는데 원자현이 딱 뜬 거야. 그럴 때 있어요. 야, 있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지내나? 그게 얼마 하고 만이었던 거예요? 한 그게 10년? 이제 뭐 10년은 아니어도 10년 가까이 됐을 거야. 왜냐면 2, 3년에 한 번씩은 뭐 이렇게 문자. 문자 뭐 하다못해 생일이나 그랬어. 설이라도 문자 보낼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 그럼. 근데 너무 반갑게 받아주는 거야. 그래. 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야, 뭐 어떻게 지내긴 똑같지. 넌 요즘 어때? 저 뭐 필라테스 선생님 하고서 그렇구나. 야, 뭐 식사라도 한번 하자. 우리 그냥 인사만, 식사라도 한번 하자. 저 수원인데 좀 와서 사주세요.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톡 사진 한번 봅니다. 아니 미모는 그대로 요즘 어떻게 됐나? 요즘 어떻게 됐나? 최신 근황을 잘 봤지. 그대로 이쁜 거야. 와인하시잖아. 안 가서 밥 먹을 일이 없잖아. 그렇지. 수원이야 요즘 가깝지. 뭐 가깝지, 쫙 완전. 가가지고 그냥. 봤어. 그래서 밥을 먹었지. 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딱 하고 한두 시간 정도 밥 먹고 이제 딱 헤어지는데 헤어지는데. 얘가 전화가 온 거야. 오빠 혹시 죄송한데 차에 귀걸이가 떨어져 있나요? 그러는 거야. 귀걸이가. 그래서 귀걸이? 그러면서 이제 뭐 차를 막 뒤졌지. 없어. 그래갖고 걔랑 나랑 이제 이동했던 이동 경로 있잖아. 그거를 상세하게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해서 그 귀걸이를 찾았어. 어디 있었어? 식당 화장실 앞에서 찾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한 번 더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와인 하시지. 와인 하시지. 그래서 또 가서 밥 먹다가 그게 그렇게 3번이 4번 되고 그럼 만나서 얼마 만에 얼마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 얼마나 만나? 뭐 3, 4개월 정도? 프로포즈도 3, 4개월 만에 그냥 다 딱딱딱딱 한 거야? 프로포즈요? 그렇지. 프로포즈를 오늘 할 거야. 오늘 할 거야.
진짜 오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준비했어? 오늘이 왜? 네. 데이잖아. 그래서 애들도 아니고 무슨 아, 막대 과자로? 막대 과자에 뭘 넣어야지 귀금속을. 기금속. 오빠 야, 무슨 일단 보석하는 그 유명 브랜드사 있어. 네. 브랜드사에. 아 그런 건 좋은 걸 사줘야지. 그럼. 선택 엄청나게 신중하게 했지. 뭐 어떻게 계획이 할 거? 어때?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밖에서 그냥 간단히 콩나물 국밥 같은 거 사 먹을 거야. 응. 그래. 근데 아무것도 집에다가는 이미 세팅이 돼 있고. 그래. 콩나물 국밥을 딱 먹고 그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서 나는 주차장에서 뭐 차 좀 정리해 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 있어를 할 거야. 그래. 아무 아닌 것처럼 그렇지. 좋아. 그럼 그 사이에 그건 누가 꾸며요? 내가 지금 이제 콩나물 국밥 먹기 바로 직전에 빨리 가서 빨리 세팅을 해놓고. 해놔야지. 아 대박. 오늘 진짜 일생일 때 떨리는. 떨린 날이야. 편지 썼어 편지. 편지 썼어. 편지도 썼어. 글자도 뭐 삐뚤빼뚤. 야 지금 빨리 가서 하고 오잖아. 아니야. 나 기다려봐. 궁금해 죽겠다 지금. 아, 그게 오늘이야. 나도 입이 끈질끈질하거든. 나이 50 넘어서 참 고생한다 진짜. 빨리 결혼하라는 게 그런 거. 그럼 이게 50 넘어서 할 일이니 이게? 신났어. 아. Whisper softly your name, I feeling lost in the emotion. 결혼해야겠다. 나는 그거 언제? 확실히 나는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더 나를- 많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딱 느꼈을 때 그 어. 확신이 오히려 가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딱 끌려가지고 이 제 사람이 씨가 확 좋아한다는 게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느껴져서. 그러니까 완전 확신이었나 봐요. 7월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셨잖아요. 네, 혼인신고 그러니까 먼저 했죠. 완전- 네. 혼인신고를 먼저 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신에 관한 병원의 혜택이 그래. 혼인신고하니까 워낙 알뜰해가지고 그걸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된다 해서 아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유, 그렇게 한 거지. 오빠한테 정말 너무나 너무 딱이다. 그래. 돈 씀씀이로는 나랑 정반대인 사람인 거죠. 잘 만난 거지. 너무 잘 만나.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래. 잘 만났어. 가끔 숨이 막힐 때는 있어. 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동안 네가 숨을 너무 막 그냥 가쁘게 쉬었으니까 숨 좀 멈췄다가 한 번에 그래, 한번 그래. 길게 한번 훅 내보내. 그러니까. 그래. 호흡기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형님들 그럼, 너무 그럼. 좋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렇게 살아야겠네라는 그럼, 생각이 난 그럼. 드네요. 그럼. 이제 더군다나 아이도 갖고 이렇게 되면 더 재수 씨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는 따라가주면 되는 거야. 난 열심히. 네. 몇 살 차이지? 12살. 12살. 나도 12살. 띠동갑. 형은 나 11살. 11살. 그러니까 보통 12살이면 세대 차이 안 나냐 그러는데 10살 차이면 세대 차이 없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우리 아내를 한 번도 나보다 연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난 진짜 항상 누나 같아. 나도 누나 같아. 어. 나는 이제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 어려운 분? 불편한 분. 살아보면 아이, 그럼. 뭐 연상 연하든 네.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 두 사람의 한만 잘 그래, 맞추면 그래. 돼. 그럼. 오빠도 이제 결혼식 앞두고 그럼 뭐 관리 왜냐면 살이 살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 빠졌어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좋아. 전기 저주파로 좀 뺐더니 거기가 나랑 맞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몇 킬로 정도 빼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17, 18kg 빠졌고 105kg에서 시작했거든요. 목표는 이제 79kg. 식장 들어갈 때. 네. 아. 이제 한 6kg 정도 남았어요. 야 대단한 거야. 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축한다고 그러지. 네. 일반 사람들, 네. 시민들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결혼이. 근데 가끔 실수하는 분도 있어요. 뭐라고? 와이프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김숙이랑 하는 거야. 와이프가 또 삐졌어. 아니 그 방송인데 뭐. 삐진 게 아니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가 봐. 아 그래? 섭섭한가 봐.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섭섭한가 봐. 이젠 약간 좀 화를 내는 제스처를 해. 더 욕을 안 먹으려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실례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근데 그 두 세대 케미가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그럼, 즐거움을 그럼. 줬으면 네. 그렇게 얘기하겠어. 응원했으니까. 사회 수기가 보기로 했나? 김숙이 사회 보기로 아 했어. 진짜? 야, 그것도 재밌다. 거기서 종지부를 찍어야지. 이제 수기도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싶었겠지. 이래가지고. 저 진짜 저 결혼할 때 정수 오빠가 에어컨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가 그런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데 송혜랑 같이 하면 합쳐서 했을 거야. 아니요 송아 씨는 딴 거 딴거 해줬어요. 그러면 휩쓸려 한 것 같다. 야 그럼 잠깐만. 그런 거예요? 야 그럼 넌 뭘 해줘야 되니?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와서 얘기지만 오빠가 결혼하길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가 결혼한다고 딱 소식. 그러면
오빠 결혼식이 11월 30일. 30일, 30일. 30날.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